이제 몇 번째야? 7번째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지만은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축하해야 한다. 온전하다. 나는 온전하다. 는 사실을 축하해야 한다.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자. 그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자, 어떤 그분이 내게 자신은 절대 싸우지 않는다고 말하면 나는 이렇게 당한다. 그렇다면 친밀감이 생기지 않겠거냐. 갈등은 인간적이다. 갈등을 회피하면 평화보다도 앞뒤에 더 가까워진다. 갈등 그 자체는 우리를 가두지 않는다. 우리를 덫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완고한 사고방식이다. 완고한 사고방식의 감옥 창살은 알아보기 힘들 수 있다. 선이라는 금박을 입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싶어서 심리치료를 받으러 나를 찾아온다. 파트너나 자녀와 더 나은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싶거나 평온함과 친밀함을 더 누리고 싶어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심리치료를 받는 것이 아닌 경우를 많이 본다.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받아 평온함을 만일 끊임없이 의지를 하거나 계속 점수를 기록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쓴다면 그 스스로는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자유는 어떤 반응을 선택할지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담자들은 항상 이렇게 말한다. 그가 뭐 하면 좋겠어요. 혹은 그녀가 뭐 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원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무엇이 자기 자신에게 맞는지 알아낼 수 있을 뿐이다. 이런 갈등을 사정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바로 다른 사람의 진실을 부정하기를 그만두는 것이다. 나는 소혀 샌드위치를 좋아한다. 하지만 내 친구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그런 걸 먹을 수 있어? 생각해도 메스꺼워. 이 상황에서 누가 옳은 것인가? 그는 그에게 옳고 나는 나에게 옳다. 우리는 동의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자신의 진실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란다. 자유는 옳아야 한다는 욕구를 버리는 데서 나온다. 옳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몇십 년이 흐른 후에 제대로 지휘하기 위해서는 아우슈비츠에 들어가서 과거와 직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마그다 언니에게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서로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켰다. 우리는 살아야 할 서로의 이유가 되어 주었다. 나는 마그다 언니와 함께 우리의 부모님이 해당한 곳에 돌아가고 싶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직시하고 함께 애도하고 공포와 죽음이 만연했던 곳에 서서 말하고 싶어서 했다. 우리는 해냈어. 하지만 마그다 언니는 내가 바보라고 생각했다. 어느 누가 자기 발로 지옥에 돌아가겠는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나와 공유한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이자 내가 생존할 수 있게 가장 크게 도운 사람인 마그다 언니는 우리의 공통 경험에 대해서 나와 완전히 다르게 반응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누구도 틀리거나 옳지 않고 더 나았거나 더 나쁘지 않고 더 건강하거나 더 건강하지 못하지 않다. 나는 너에게 옳은 것이고 마그다 언니는 마그다 언니에게 옳은 것이다. 우리는 둘 다 인간이다. 아름답고 오류를 범하기 쉬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둘 다 옳다. 나는 아우슈비츠에 홀로 들어갔다. 나는 예수가 우리에게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밀으라 하고 말한 의미가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다른 쪽 뺨을 내밀면 우리는 같은 사안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 하지만 현실을 다르게 바라볼 수는 있다. 우리는 수많은 관점을 수용하고 통합할 수 있다. 이런 유연성이 인간이 가진 힘이다. 유연성은 우리가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준다. 공격적이나 수동적이나 또 수동 공격적이지 않게 도와준다. 공격적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린다. 수동적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도록 내어버려야 된다. 수동 공격적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막는다.
적극 적일 때 우리는 자신의 결정을 발표한다. 학교에 다시 다니고 싶을 때 나는 남편인 벨레가 어떤 의견을 보일지 두려웠다. 내가 가족과 떨어져 시간을 보내는 것을 붕괴할까 두려웠다. 우리가 에거 박사와 미스터 에거로 소개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자 성인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절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말기 바란다. 그저 결정 내린 바를 발표하라. 나는 학교에 들어가서 박사학위 과정을 받기로 결정했어. 상대방에게 그들의 자신의 욕구와 희망과 두려움에 대해서 적극적일 수 있도록 필요와 정보와 자유를 제공하라.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자유를 지키는 핵심 열쇠는 자신의 진실을 꽉 쥐고 있게 이때 동시에 힘과 통제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도움이 된다. 한 내담자는 자신의 10대 딸과 갈등을 이을 때가 많았다. 한 상담 시간에 그는 딸이 자동차를 운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두고 말다툼을 벌여서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의 딸은 그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비속한 말을 사용해서 욕을 퍼부었다. 그는 내가 재판이 되어 증거들을 듣고 그의 딸이 유죄라고 판결을 내리며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지 않았느냐고 상대에게 불평을 늘어놓을 때 자기 자신에게도 상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난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비난하지 말기 바란다. 비난 금지 절대 다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다. 비현실적인 기대에서 자유로운 채로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느껴지는 분노에서 자유로운 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다. 나는 내가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화를 낼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않은 갈등은 어떤 선택이 더 낫고 어떤 선택이 더 나쁜지 단정하는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것과 관계가 깊다. 어느 여름 벨로와 나는 유럽을 여행하던 중 우리가 파리에 머무르는 동안 벌서이 발레단의 공연이 열릴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벌서이 발레단의 공연을 보는 것은 내 일생의 꿈이었다. 벨리는 내게 티켓을 사주고 나를 극장 앞에 데려다주고 선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티켓을 한 장 더 사느라 돈을 더 쓰고 싶지 않았으라고 생각했다. 나는 공연을 보며 넋을 잃었고 중간 휴식 시간에 밖으로 나와서 벨리에게 나머지 절반이라도 함께 공연을 보자고 했다. 빈자리가 있어요? 라고 내가 말했다. 티켓을 사서 나와 함께 이걸 즐겨요. 하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빌어먹을 러시아 놈들에겐 한 푼도 쓰지 않을 거야. 체코스를 호발을 위해서 정상주의자들이 내게 한 짓을 생각하면 어림도 없지. 벨리가 말했다. 벨리는 이 방식이 자신이 겪은 잔악행위와 강금행위에 복수하는 방식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말다툼하고 그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촉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예술가들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렇지만 당연히 나는 그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 나는 나를 위해서 극장 안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공연을 즐겼다.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의 비난과 분노를 한쪽으로 치워놓고서 나와 함께 어둠 속에 앉아 숨 막히도록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즐기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방식이 그의 방식보다 더 나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벨리의 방식은 벨리에게 더 나았고 나의 방식은 나에게 더 나았다. 많은 사람은 증명해야 할 무언가 있는 듯이 살아간다. 우리는 재정적인 반응권을 가지는 것에 중독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옳거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 애쓰다 보면 자기 자신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헛된 노력을 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오류를 범한다. 모든 인간은 실수한다. 우리는 무력하지 않다. 또한 우리는 성자도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면 된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지만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축하해야 한다. 앞으로 또 다른 나는 절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의지는 버리라. 만약 뭔가를 계속 증명해야 한다면 줄곧 감옥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 이는 다른 사람의 분칠운전을 하거나 박해가 맞닥뜨릴 때에도 마찬가지다. 내 친구의 딸이 매우 마음이 상한 채로 유치원에서 돌아온 적이 있었다. 같은 반 친구들이 멍청해 보이는 얼굴이라고 놀렸다는 것이다. 내 친구는 자신의 딸아이가 이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도록 도와야 하는지 내게 물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욕구를 버려야 한다.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멍청하게 생겼다고 한다면 나는 멍청하게 생기지 않았으라고 말하지 말라.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말라. 기싸움으로 번질 뿐이다. 가해자가 당신에게 밧줄을 던지고 당신은 밧줄의 다른 한쪽 끝을 잡는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각자 밧줄을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다가 결국 둘 다 녹초가 되고 만다. 싸우는 데에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싸움을 멈출 때는 오직 한 사람만 필요하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라. 저 사람이 더 짓거리면 짓거릴수록 나는 점점 더 편해질 거야. 또한 이 일이 자신과 관계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려라. 누군가가 당신에게 멍청하게 생겼다고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자신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난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시티아 그라하 하우스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그것은 마하트마 간지가 살았던 집이고 현재는 박물관이자 비정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간지는 어떤 유혈 사태나 증거의 말 없이 대형적으로 무릎 꿇게 만들었다. 이 방법은 내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아서 했던 한 방식이다. 나는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말들의 매 순간 둘러싸여 있었다. 너는 뭐같이 해? 너는 들어와. 네가 이것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체가 되어서일 때뿐이야. 하지만 나는 이 말들이 내 영혼에 침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웬일인지 나는 나치가 나보다 소형석에 더 단단히 갇혀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죽음의 천사 요제프 맹겔레를 위해서 첨처히 했던 그날 밤 이 사실을 바로 알았다. 나의 신체는 죽음의 소유서에 갇혀 있지만 나의 영혼은 자유로웠다. 맹겔레 그리고 다른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항상 의식하며 평생 살아야 할 것이다. 나는 충격과 곤지름으로 감각 없고 살해당할까 겁에 질려 있었지만은 내게는 아직 내면의 피난처가 있었다. 나치의 힘은 체계적인 인간성 곽탈과 생명몰살로부터 나왔다. 그렇지만 나의 힘과 자유는 나의 내면에 있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완고한 사고방식을 벌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다. 오랫동안 저희는 폭력적인 남성과 결혼 생활을 했다. 그의 저희를 업신여기고 경멸했고 말로 경제적으로 그녀를 괴롭혔다. 또한 주기적으로 저희의 머리에 건정을 이루며 협박을 일삼았다. 저희는 자신들이 상호작용에 각자가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했는지 꼼꼼하게 나열하며 일기를 쓰면서 고통을 버텼다. 매일매일의 진실을 기록하는 일은 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폭력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내담자를 만날 때마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파트너가 당신을 때린다면 그 즉시 도망치세요. 임시생활보호소에 가세요. 아니면 친구나 친척의 집에 머무르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고 도움을 요청하고 탈출하세요. 만약에 첫 순간에 떠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당신에게 한 짓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학대의 사례가 쌓이고 쌓일수록 탈출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대개 더 오래 머물수록 폭력은 점점 더 심해진다. 또한 학대의 심리적인 양상을 뒤집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학대의 심리적인 양상은 가해자가 당신을 이렇게 믿게 만든다. 당신은 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가 때리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라고 말이다. 머무르는 매 순간 당신은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당신은 그런 일을 당하기에는 너무나 기중한 사람이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때린다면 그것은 즉각적인 경고 신호이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고 있다. 물론 남원에 떠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하지만 일단 파트너의 폭력 행사 능력과 경향을 인지했다면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 것이다. 학대가 더 은밀하고 심리적이라면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의심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 모른다. 이 일이 정말로 내게 일어나고 있는 건가? 만약에 누군가 신체적으로 해를 가한다면 바로 알 수 있다. 학대가 남긴 신체적인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관계를 떠나기가 힘들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저희에게 분노가 넘쳤다. 저희는 언젠가 그가 무인정하게 구운 세월에 대해 사과할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려 살아왔다.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고 그녀가 저는 어른이라고 인정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죽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결코 사과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결코 싸움에서 이기게 될 수 없을 테였다. 과거와 화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녀는 자신이 적었던 일기를 다시 들여다봤다. 그러고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남편이 자신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굴었는지를 보고서가 아니라 자신이 남편이 얼마나 잔인하게 굴었는지 보고서였다. 전 남편을 괴롭혔어요. 저희가 말했다. 저는 그날 학대하고 있어 하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그걸 바로 되갚아주고 있었어요. 그에게서 아이들을 떼어놓고 그의 존재를 부정하고 아이들은 그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다는 생각만으로요. 저는 너무 절박했어요. 저는 탈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끔찍한 상황 너머의 이면을 보지 못했죠. 우리의 결혼 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건 남편만이 아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불안정한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어떠한 것도 가정폭력이나 가정학대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아주 옳은 사람과 틀린 사람, 좋은 배우자와 나쁜 배우자가 명확히 나뉘지 않을 때가 많다. 두 파트너 모두 관계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앨리슨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이혼한 지 2년 차였다. 앨리슨은 전 남편인 셔는 앨리슨이 어떤 남성과 혼란스러운 관계를 끝낸 직후에 그녀의 삶에 등장했다. 그 남성은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녀의 입술을 찢어지게 했고, 그런 다음 그녀가 자신을 떠나자 그녀의 집에 침입해서 칼로 매트리스를 걸리게 찢어넣었다. 셔는 구세주이자 보호자이자 지지자로 갑자기 나타났다. 셔는 앨리슨이 안전하고도 느끼도록 도왔고 그녀가 가수 생활을 하도록 도왔다. 그녀의 콘서트 투어와 녹음 계약을 가져했고 그녀가 전설적인 음악가들에게 수준 높은 수업을 듣고 그들과 함께 공연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관대하고 다정했지만은 셔 역시 통제적인 사람이었다. 앨리슨은 그에게 의지했지만은 그가 그녀의 모든 삶을 쥐락펴락하는 것에 분개했다. 보복하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방법으로 통제에 대적했다. 섭식장애 때문에 3번이나 입원했지만 자해의 수준은 점점 심해지기만 했다. 앨리슨이 자신의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히기 시작했을 때 셔는 희망을 잃었다. 셔는 바람을 피웠고 그 후에도 다시 바람을 피웠다. 결국 그들의 18년 동안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다. 이혼한 지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앨리슨은 여전히 셔과 싸우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작곡한 노래들의 지적 재석관을 두고서 그녀가 그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구해보려며 학생을 또 그가 유학하려 했던 일 등등 이유 때문이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기싸움에 매달린 채로 계속 해로운 선택들을 내리고 있었다. 나는 앨리슨에게 전투의 정지부를 찍고 싶다면 갈등의 원인이 아닌 갈등의 유지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왜 너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나요? 내가 물었다. 앨리슨은 셔의 유죄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근본적으로 그녀는 마음속에 그를 재판에 해보였고 자신의 내면 생활을 끝내지 않은 법정 드라마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앨리슨 씨,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죽었다가 깨어나야죠. 당신은 행복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옳고 싶은 건가요? 통제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해지는 것이다. 강해지는 것은 체력이나 지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강해지는 것은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적합하게 대응하는 힘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책임지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온전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힘을 포기하지 않을 때만 강해질 수 있다. 자신의 힘을 회수한 동시에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다면 친절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선택하라. 왜냐하면 친절함은 항상 옳기 때문이다. 유해는 사고방식을 채택하면 인간관계가 변할 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고 느끼는 방식인 인지의 능력 또한 바뀔 수가 있다. 앨리슨은 환경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전 남편과의 사이의 경계선을 더 명확히 그릴 수 있었다. 또한 커리어 면에서 새로운 에이전시를 찾았고 세계 투어 콘서트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두 가지 신체적 문제가 갑자기 소리냈고 어렵게 하던 평온을 깨뜨렸다. 심각한 성대 결절이 생겨서 노래하기 힘들어졌고 커리어도 위협받았다. 게다가 척추를 다치게 되었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다 나을 때까지 일상생활을 꾸려나가기고 또 재미와 자기돌봄을 위한 취미인 가드닝과 요가를 하기도 힘들어졌다. 정말 잘하고 싶은데 삶은 공평하지 않다. 몸이 아플 때 몸을 벌 주지 마세요. 자, 그녀의 몸은 그녀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다. 속도를 늦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옳게 한다는 것보다는 그것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척추를 다치기 전에 앨리슨은 항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는데 어려운 팔 균형을 얼마나 활동하지 않은지 얼마나 깊이 몸을 굽힐 수 있는지 같은 것들 이제 앨리슨은 더 기대감에 갇혀있지 않았다. 저희 또한 이 사실을 발견했다.
앨리스인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혼 이후에 오랫동안 원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좋고 나쁨, 희생자와 가해자라는 이분법의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었다. 매우 극명하고 절대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알아봤기 때문에 항상 지나치게 위험성이 높았다. 전부냐,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그래서 차라리 선거를 지으면서 솔직하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더 복잡한 사실, 유연하는 힘이다. 나는 체조 선수로 훈련할 때 이 사실을 배웠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 유연하거나 할 때에 더 강해진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트레칭하라. 그리고 정신이 가동 범위를 넓혀서 자유로워져라. 가동 범위를 넓혀서 완고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 열쇠는 부드럽게 수용해라. 다른 사람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라. 지배하지 말고 협력해라.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이렇게